이제 짧게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통 포럼에서 Q&A 시간은 청중들이 계셔서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웨비너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대표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가만 보면 결국은 어차피 미래에 오게 될 변화들이 더 빨리 오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사업 기회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은 코로나19가 사라져도 계속 강하게 유지될 언택트 사업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그 대표 분야는 어딘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없어지거나 약화될 언택트 사업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제 질문 요지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올해 과제가 이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본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제가 올해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관점이었냐면은 서비스 산업이 이 기술의 진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아니면은 기업이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가장 적확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는 향후에 등장할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는 정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 5월 달에 쓴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썼던 게 아니라 작년부터 그냥 준비해 가지고 오던 거를 그 코로나19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쓴 겁니다. 그 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서비스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될 거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또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전달하는 행위, 여행이 대표적인 것일 수가 있을 테고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는 하긴 하지만은 소비자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가서 소비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비대면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소비라는 어떤 예약 시스템이든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고, 실제 컨택이 필요한 부분, 접촉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비접촉의 형태로도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를 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면대면 서비스로 회귀할 확률이 높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무형의 어떤 서비스들을 원하는 형태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조금 차별적인 측면이 있겠죠. 중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컨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이제 직업 교육이나 레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터넷 강의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금융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형태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의 어떤 지적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하고 굉장히 다양한 제공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서비스를 아니면은 컨설팅을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측면은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평준화된 보편적인 서비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온라인 쪽으로 넘어갈 테고, 감성적인 서비스일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고급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서비스 형태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어떤 그 표준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실감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런 감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면은 온라인에서도,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로도 굉장히 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종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모든 서비스는 다 비대면이 가능하고 모든 서비스는 다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그것이 확산이 가능하고 또 규제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은 시장의 판도는 뭐 어떤 형태로 갈지는 종잡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 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가 더 잘 만족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산업별 분류라기보다는 특성별 분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두 분께서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제가 임재국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더라도 다른 두 분도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오프라인이 이제 생존이 달려 있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존 방법은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과 결합하는 방법, 또는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오프라인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프라인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업 부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테 궁금한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전환 과정에서의 전략으로 제안해 주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임 박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어떤 그 별개의 비즈니스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이렇게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객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온라인은 편리하다, 오프라인은 불편하다, 온라인은 빠르다, 오프라인은 느리다,
온라인은 효율적이다, 오프라인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어떤 이분적인 그런 그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지 않지만 불편함 속에서 내가 안도라는 가치를, 평화라는 가치를 찾는 그런 소비자도 있고요. 느림 속에서 자기 미학을 추구하는, 또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지금 그 박정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고객이 내가 포커싱하는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장의 쉐어를 커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에 포커싱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프라인이 어떤 감성적인 거, 경험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온라인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라고 하면은 내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가치, 비교 우위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온라인의 강점을 어느 정도 커버링할 건가에 대해서 경영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결국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 소비자한테 이 서비스라든지 상품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지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배송 인프라도, 미들 배송도 있을 수도 있고 엔드 이제 라스트 마일에 그런 배송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서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이 그런 그 피지컬한 배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어떤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라스트마일에서는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된 그 업자들도 많겠지만 미들 이 배송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물류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분명히 큰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활용을 통해서 내가 온라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라스트마일에서의 강점, 빠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그 경영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그 결합이라는 거는, 컨버전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대형 유통, 내가 그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큰 그러한 그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모두가 다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그 우리 골목 상권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강점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맛집이라는 거는 규모만 크다고 맛집은 아니거든요. 고객이 이게 그 니즈를 내가 얼마나 포커싱을 해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고객을 유인하는가거든요. 그런 집이 그 맛집으로 그 장수하고 있는 그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규모나 스피드나 효율성으로 그 승부가 안 되는 데서, 그러면은 그런 데면 승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비교율성,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내가 어디에 포커싱을 할 건가, 이런 거를 그 정하는 거가 정하고 내가 거기에 한 우물을 파고 내가 뎁스하게 그 고객 가치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일관되게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에 또 그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은 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두 분 말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비트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비교 우위를 개발하고 강화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산업에 있어서나 경쟁은 또 지속되기 마련이고 또 기술이 이러한 경쟁의 구도를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항상 강화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광호 실장님께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대해서 유독 정부마다 뿌리를 뽑겠다는 강조를 해왔는데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데 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지, 아까 발제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유통포럼과 관련해서는 유통 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될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의 화두였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모두 이제 규제를 철폐하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야기를 다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원인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공무원들의 어떤 뭐 이제 뭐 보신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걸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국무총리실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도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그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혹은 어떤 공무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제 국회 대부분의 법률들은 국회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그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어떤 뭐 규제를 없앴을 경우에 그 읽게 되는 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막연한 그 어떤 그 뭐 이제 명분은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새롭게 규제가 없어졌을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이런 측면에서 사실 국회에서도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어떤 뭐 정부나 국회의 어떤 그런 어떤 행태 때문에 규제가 잘 그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새롭게 이제 규제가 없어질 경우에 그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보거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계층들의 반발인 거죠. 이거를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반발들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결코 풀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유통 포럼이기 때문에 어떤 유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십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어떤 유통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혹은 어떤 기존의 유통 산업에 진출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게 치중되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유통 혁신들에 대해서 계속 규제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어떤 거 유통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유통업 시장 자체가 커진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그 유통업에서 유통되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거래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면 결국 그게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사이즈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이미 진출해 있었던 유통업에 진출해 있었던 분들에 대한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새로운 행태의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유통업 행태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유통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처럼 어떤 그 국제 어떤 경제가 크게 많이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의 폐쇄 경제를 가정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이 진출하지 않더라도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뭐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규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 어떤 그 뭐 국제 경쟁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은 점점 더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개방된 국제 경제에서의 어떤 그 경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신산업이 많이 나오고, 그런 신산업들이 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런 경쟁 가운데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산업이 뭐 성장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근본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커가는 거지, 단순히 어떤 그 기존에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국제 경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발전 같은 게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 분 전문가들 모시고 언택트 시대 유통 부문에 대해서 발제도 듣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언택트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세미나 내용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유용한 삶의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지혜와 그리고 통찰력을 함께 나누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포럼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